안녕하세요. 항상 여러분의 부동산 지식과 투자 방향을 함께 이야기하는 부동산 팟캐스트입니다. 오늘은 정부가 숨겨놓은 비밀 부동산 설계도를 함께 파헤쳐서요. 여러분의 투자 방향을 아주 명확하게 잡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이런 상상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이 지금 딱 마음에 들어서 눈여겨보고 있는 땅이 있어요. 근데 그 땅에 10년 뒤 가치가 어떻게 변할지 미리 알 수 있다면 어떨까요? 에이,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요? 놀랍게도 이게 가능합니다. 정부는 이미 대한민국 모든 땅의 미래를 담은 거대한 일종의 마스터 플랜을 다 짜놓았거든요.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바로 그 비밀 설계도를 해독하는 열쇠를 함께 찾아보는 겁니다. 그럼 이 거대한 설계도의 정체가 대체 뭐냐? 바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우리가 줄여서 국토계획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름만 들으면 되게 딱딱하고 어려워 보이죠? 하지만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땅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가장 강력한 규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법의 핵심은 사실 아주 간단해요. 대한민국 땅은 단 한 평도 예외 없이 전부 이 법의 계획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니는 도로, 사는 아파트, 또 저기는 개발하면 안 된다고 묶어놓은 보존지역까지 모든 것의 시작이 바로 이 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 어마어마한 국가계획이 도대체 어떻게 저 멀리 있는 내 땅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여기에는 아주 체계적인 4단계 구조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이 구조를 아주 쉽게 이해하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가족관계에 빗대어 보는 건데요. 맨 위에 있는 최상위 계획이 부모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아래에 있는 모든 계획은 부모의 말을 따라야 하는 자식 같은 존재인 거죠. 절대로 거스를 수 없는 위기 질서가 있는 겁니다. 바로 이 4단계입니다. 메인 꼭대기에 국가 전체를 아우르는 국가계획이 있고요. 그 아래에 여러 도시를 하나로 묶어서 큰 그림을 그리는 광역도시계획, 그리고 각 도시별로 우리 시는 앞으로 이렇게 발전할 겁니다 라고 비전을 제시하는 도시군 기본계획이 있죠. 근데요, 여기까지는 사실 그냥 방향을 정하는 거예요. 우리 같은 투자자에게 진짜 중요한 건 바로 마지막 단계, 실제 행동계획입니다. 자, 이제 진짜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방금 말씀드린 그 3가지 상위 계획들이 앞으로 이렇게 되면 참 좋겠다 하는 큰 그림, 일종의 청사진이라면요. 지금부터 얘기할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은 실제로 땅의 변화를 일으키는 구체적인 집행 계획입니다. 바로 이 계획을 통해서 상상이 현실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 땅이 원래 농사만 짓던 땅인데 갑자기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으로 용도가 바뀐다거나 없던 도로가 뻥 뚫리는 것 같은 법적인 효력을 가진 모든 변화는요, 오직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을 통해서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이 이 계획의 힘을 설명할 때 쓰는 아주 찰떡 같은 표현이 있어요. 바로 뚫어입니다. 왜냐하면 방향만 제시하던 다른 계획들이랑은 차원이 다르거든요. 이 계획은 진짜로 땅의 용도를 바꾸고 건물을 올리게 하고 말 그대로 현실을 뚫고 나아가는 힘을 가졌다는 뜻이죠. 이 계획이 결정하는 것들을 보면 그 힘이 얼마나 막강한지 알 수 있습니다. 내 땅이 주거지역이 될지 상업지역이 될지 정하는 용도지역 지정, 새로운 도로와 공원이 어디에 생길지, 신도시나 재개발을 어디에 할지, 심지어는 건물을 얼마나 높게, 얼마나 넓게 지을 수 있는지까지 이 모든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이 도시군 관리 계획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강력한 개발이 한 곳에 막 집중되다 보면 부작용이 생기겠죠? 갑자기 사람이 몰리니까 도로도 막히고 학교도 부족해지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2가지 카드를 꺼내듭니다. 하나는 이제 개발 좀 그만해 하고 억제하는 거고, 다른 하나는 좋아, 개발하는 대신 책임져 하고 개발자에게 책임을 묻는 거죠. 그리고 이 2가지 카드는 법적으로 완전히 다른 2개의 구역으로 지정이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토지 투자에 관심이 있다면 이 2 구역의 차이는 정말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해요. 왜냐하면 내 땅이 둘 중에 어디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개발의 운명이 180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2 구역의 차이 아주 명확합니다. 먼저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은요, 별명 그대로 더 작게 지어라는 신호예요. 이미 개발이 꽉꽉 들었잔 도심 같은 곳에 지정되는데 원래 10층까지 지을 수 있던 땅에 안 돼! 넌 5층까지만 지어! 이렇게 제한을 팍 걸어버리는 거죠. 반면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비용을 내라 이겁니다. 앞으로 막 개발이 시작될 곳에 지정해서
개발하는 사람한테 네가 여기 개발해서 돈 버니까 도로람 학교 짓는 돈은 네가 좀 내놔 하고 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예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정부가 그려놓은 거대한 부동산 설계도를 쭉 훑어봤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그래서 이 지식을 어떻게 실제 투자에 써먹을 수 있는가? 이 법률 체계는요, 사실 투자자에게는 어둠 속의 등대처럼 아주 강력한 나침반이 되어줍니다. 결국 이 정부의 설계도를 읽을 줄 안다는 건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미래를 내다보는 것과 같아요. 어디에 새로운 도로가 생기고 어디에 신도시가 들어설지 미리 예측해서 기회를 잡을 수 있고요. 반대로 건축 제한이 심해지거나 추가 비용이 들어갈 땅은 미리 파악해서 위험을 피할 수도 있죠. 즉, 땅의 현재 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계획 속에 담긴 미래 가치에 투자하는 현명함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지금 마음속에 두고 있는 그 땅, 과연 어떤 계획 아래 놓여 있을까요?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의 내용이 여러분의 부동산 지식과 투자 방향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팟캐스트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